1998년 어느 날 늙은 골든리트리버 복순이는 다급하게 산속을 뛰어가더니 미친 듯이 흙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복순이를 불러봐도 듣지 않은 채 정신없이 흙을 헤집어 파내고 있었습니다. 1998년의 여름은 잔인했습니다. IMF의 한파로 온 나라가 얼어붙은 가운데 하늘마저 무심하게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죠. 산천이 물에 잠기고 마음마저 축축하게 젖어들던 그해 8월, 한 남자가 노견 한 마리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산기슭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복순아, 천천히 가자. 너도 이제 힘들지? 남자의 곁을 지키는 골든 리트리버 복순이는 이제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뻣뻣해진 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묘소 근처에 다다르자 복순이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산기슭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속살을 드러낸 그곳. 복순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코를 킁킁거리더니 평소의 기력은 어디 갔는지 발톱이 깨질 듯이 미친 듯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왜 그래? 발톱 부서져. 일로 와. 아빠가 당황해 뒷덜미를 잡았지만 복순이는 난생 처음 보는 사나운 기세로 으르렁거리며 흙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녀석의 앞발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깊은 구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쩍쩍 갈라진 복순이의 발톱 끝에 무언가 걸려 나왔습니다. 흙에 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손길이 닿았던 파란색 천 뭉치였습니다. 복순이는 그것을 입에 물고 아빠의 발치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을 들어 흙을 닦아냈을 때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복순이가 물어온 물건은 바로 10년 전 실종된 그의 아들 지훈이의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때는 1984년 5살 지훈이는 골목 어귀에서 나만 동생 없어 라고 투정 부리던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시장통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이 지나가며 지훈아,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해. 농담을 던질 때면 지훈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지곤 했죠. 하지만 그 무렵 지훈이의 엄마에게는 차마 어린 아들에게 말하지 못할 자궁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여위어가면서도 엄마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지훈이는 누가 지켜줄까?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동생 대신 보들보들한 금빛 털을 가진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름은 복스럽게 살라는 의미로 복순이라 지었죠. 지훈아, 이 아이는 이제 네 동생이야. 엄마가 없을 때도 복순이가 네 옆을 지켜줄 거야. 복순이를 사랑해주는 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다행히 엄마의 병세는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지훈이와 복순이는 친남매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지훈이가 넘어지면 복순이가 달려가 바짓가랑이를 물어 당겼고 지훈이는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꼭 절반을 떼어 복순이 입에 넣어주곤 했죠. 온 동네를 누비는 꼬마 소년과 커다란 강아지는 그 자체로 마을의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지훈이가 7살이 되던 1986년 엄마의 암은 다시 무서운 기세로 재발했습니다. 다른 부위까지 전이된 절망적인 상태. 다시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는 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들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엄마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 병실까지 몰래 데려온 복순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복순아,
엄마 대신 우리 지훈이 좀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외롭지 않게 네가 엄마가 되어주렴. 지훈이 옆에는 너뿐이야. 꼭 지켜줘야 해. 결국 엄마는 그해 가을 지훈이의 손을 꼭 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7살 지훈이는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복순이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에게 복순이는 엄마가 남기고 간 마지막 체온이자 밤마다 꿈속에서 만나는 엄마를 대신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인 1987년 적막하던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새로 데려온 여인 박 씨는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하얀 가운이 잘 어울리는 깨끗한 인상에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어찌나 능숙한지 동네 할머니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지훈이 아빠, 복도 많지. 저런 새엄마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야. 친엄마보다 더 살뜰히 챙기는 것 좀 봐. 박 씨는 완벽한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지훈이의 도시락에 소시지 문어를 정성껏 담아주고 지훈이가 감기에 걸릴 아치면 소아과에서 배운 지식으로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죠. 지훈이의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말려주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지훈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지훈이를 안아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1988년 초 박 씨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훈이의 동생이 될 아이를 임신했다가 그만 유산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며 지훈이에게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제 아이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대신 하늘이 지훈이를 더 잘 키우라고 저를 시험하신 거겠죠. 전 괜찮아요. 마음 단돌이 잘해서 이겨내 볼게요. 남편은 그런 아내가 고맙고 미안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유산의 아픔을 잊으려는 듯 지훈이의 예방접종이며 건강 상태를 소화과 지식을 동원해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아픔을 숭고한 모성애로 승화시킨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단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순하던 복순이가 박 씨만 나타나면 꼬리를 감추고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박 씨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죠. 여보, 복순이가 왜 이럴까요? 제가 유산하고 몸에서 약 냄새가 나서 그런가. 지훈이한테 해라도 끼칠까봐 걱정되네요. 박 씨는 속상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개가 질투를 한다거나 새엄마의 슬픔을 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눈에 비친 박 씨는 사람들이 보는 인자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아빠와 지훈이가 보지 않을 때 지훈이를 바라보는 박 씨의 눈에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알 수 없는 서늘함. 그것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길 없는 기묘한 그림자였습니다. 1988년에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아빠가 보름간의 긴 해외 출장을 떠나며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아빠를 향해 지훈이는 복순이의 아빠를 잡고 흔들며 아빠 선물 꼭 사오세요 라고 해맑게 인사했죠. 그것이 아빠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씨의 계획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해외 출장 일정이 확정되자 그녀는 틈틈이 친모의 산소 주변을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에서 조금 떨어진 잡목이 우거진 인적 드문 곳, 그곳에서 박 씨는 조금씩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캐러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삽과 호미를 준비하고 몇 차례에 걸쳐 조금씩 흙을 파냈죠. 아빠가 떠나기 전날 밤, 박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내일 엄마 산소에 다녀올까? 아빠도 없는데 우리 둘이 가서 인사하고 오면 엄마가 참 좋아하실 거야. 가서 상장 받은 것도 보여드리고 오자. 지훈이는 신이 나서 파란 책가방에 일기장과 상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건넨 따뜻한 우유 한 잔에는 미량의 수면제가 녹아 있었습니다. 내일 일찍 가야 하니까 푹 자야지. 우유 다 마시고 자렴.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깊은 잠에 빠진 지훈이를 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복순이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전혀 다른 방향의 야산, 사람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 복순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신 돌아오지 마. 녀석은 필사적으로 차를 쫓아왔지만 박 씨는 속도를 높여 복순이를 뿌리쳤습니다. 새벽 6시 박 씨는 재빠르게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시장으로 향한 그녀는 여러 가게를 돌며 일부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이 도시락 반찬 사러 왔어요. 아이고, 새엄마가 참 정성스럽네. 남편이 출장 가서 아들이랑 둘이 있으니 더 잘 챙겨줘야죠.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정육점, 최소 대6곳의 상인들이 오늘 아침 박 씨를 봤다고 증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장을 나온 박 씨는 동네 슈퍼에도 들러 아이 간식을 샀고 약국에도 들러 소화제를 샀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배탈이 잦아서요. 모든 곳에서 그녀는 아이를 걱정하는 다정한 엄마를 연기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아, 일어나야지. 엄마 산소에 가려면. 전날 밤 수면제로 깊은 잠에 빠졌던 지훈이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 엄마. 제가 늦잠 잤네요. 그런데 복순이는요? 지훈이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평소 자기 발치에서 자던 복순이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나 봐. 너도 알잖아. 복순이 가끔 혼자 동네 한 바퀴 돌고 저녁에 돌아오잖아. 아, 그렇겠다. 어제도 저녁 늦게 들어왔었는데.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동네 개들은 대부분 낮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이면 제 집으로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복순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먼저 갔다 오자. 금방 다녀올 거니까 복순이 돌아오면 간식 듬뿍 줘야지. 차를 타고 가는 길, 박 씨는 보온병에 담아온 코코아를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좀 이따 산 오르면 힘들 테니까 미리 마셔. 그 코코아에도 역시 수면제가 녹아 있었습니다. 친모의 산소 앞, 지훈이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복순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복순이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혼자 왔어요. 상장도 받았어요. 산수도 열심히 하고 복순이도 잘 돌봐주고 있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지훈아, 많이 졸리지? 여기 누워서 엄마 옆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박 씨가 미리 준비해온 돗자리 위에 누운 지훈이는 약 기운에 금세 잠들었습니다. 박 씨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유산한 아이와 남편이 지훈이를 안아주던 장면, 그리고 복순이를 끌어안고 진짜 엄마 냄새가 나라던 지훈이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9살 소년의 짧은 생애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엄마의 곁에서 비극적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차분하게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파란 책가방과 함께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지훈이. 박 씨는 흙을 덮고 나뭇가지로 흔적을 지운 뒤 재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박 씨는 평소처럼 집 앞 골목을 서성이며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웃이 지훈이는? 하고 물으면 복순이랑 놀러 갔나 봐요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도 지훈이가 돌아오지 않자 박 씨는 동네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우리 지훈이 못 봤니? 철수야, 지훈이가 아까 복순이랑 옆 동네 야산에 놀러 간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같이 안 갔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박 씨의 그 질문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심어졌습니다. 지훈이가 복순이랑 야산에 갔다더라. 박 씨는 동네 어른들에게도 다급하게 물어다녔습니다. 우리 지훈이 못 보셨어요? 아침부터 복순이랑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아이고, 어디 갔을까? 혹시 강가는 아니겠지? 밤 10시가 넘어서야 박 씨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이 실종됐어요. 아침부터 강아지랑 나갔는데 못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야산 쪽으로 갔다는데 제발 찾아주세요.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열했고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급히 귀국한 남편 앞에서 박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침에 시장 간 사이에 아이가 나갔나 봐요. 제가 잘못 봤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우리 지훈이 꼭 찾을 거요.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위로하며 전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야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이 한 농가 헛간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발톱이 다 닳아버린 골든 리트리버. 농가 주인이 불쌍히 여겨 며칠간 밥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개가 혹시 실종된 아이집 개 아닌가요? 골든 리트리버가 흔하지 않아서요.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자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순이야. 우리 복순이 맞아요. 집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그 먼 야산에서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복순이는 탈진한 채 겨우 살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목줄까지 다 벗겨놨는데.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순이를 찾았다면 지훈이도 그 근처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곳 일대를 수색해도 지훈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1988년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인신매매단, 장기밀매, 심지어 아동노동 착취까지 온갖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아이들의 지훈이가 복순이랑 야산에 놀러 간다고 했어요 라는 증언은 수사의 방향을 엉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순이가 발견된 야산 일대도 집중 수색되었지만 그곳은 박 씨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 단서일 뿐이었습니다. 친모의 산소는 전혀 다른 방향,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가족의 성역이었습니다. 박 씨의 완벽한 알리바이도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장에서 봤어요. 반찬 사가시더라고요. 저희 가게에도 들르셨어요. 지훈이 간식 사가시면서 아들 자랑하시던데. 약국에도 오셨어요. 지훈이 소화제 사가셨죠. 최소 대여섯 명의 증인이 그날 아침 박 씨는 시장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이를 잃고 가장 고통받는 불쌍한 어머니였으니까요. 아들이 사라진 뒤 시계추는 멈춘 듯 했지만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1988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은 어느새 빛바랜 사진첩 속으로 들어갔고 아빠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새엄마 박 씨는 집안의 무너진 기둥을 붙잡으며 묵묵히 아빠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지훈이는 좋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지훈이가 슬퍼할 거예요. 박 씨는 여전히 성녀였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몸져 누운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리고 매년 지훈이의 생일이면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올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죠. 하지만 오직 한 존재, 늙어버린 복순이만은 예외였습니다. 복순이는 10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박 씨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고 그녀가 다가오면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1998년의 그 운명적인 날, 전부인의 산소에 아빠와 함께 간 복순이가 묘소 근처에서 파헤친 파란 책가방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닐 소재의 튼튼한 가방은 10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아이가 실종된 그날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흙투성이가 된 지훈이의 필통, 상장, 그리고 9살 소년의 손때가 묻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젖은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10년 전 실종되기 바로 전날, 지훈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긴 마지막 기록이 아빠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1988년 8월 14일 날씨 맑음. 내일은 새엄마랑 복순이랑 엄마 산소에 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다니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다. 아빠는 곧장 가방을 들고 경찰로 달려갔습니다. 10년 사이 강산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에는 불가능했던 과학수사 기법이 1998년에는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희미한 혈흔, 그리고 지훈이의 유골에서 검출된 성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강력한 수면 유도제의 일종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구하기 힘든, 하지만 소아과 간호조무사였던 박 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약물이었습니다. 완벽했던 성녀에 가면 위로 커다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당시 복순이가 발견된 야산, 동네 아이들의 야산에 갔다는 증언, 박 씨의 완벽한 시장 알리바이, 그리고 당시 빈발하던 인신매매 사건들. 모든 것이 수사를 교란시키는 거짓 퍼즐 조각이었고, 진짜 답은 10년 동안 친모의 산소 곁에 묻혀 있었습니다. 1998년의 취조실, 10년 동안 비련의 여인이자 현모양처로 살아온 박 씨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복순이가 찾아낸 파란 책가방과 그 안의 일기장을 들이밀자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수사는 냉혹했습니다. 10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사체 속 약물 성분과 지훈이의 옷과 가방에 남은 혈흔이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DNA 감식 결과 그 혈흔은 박 씨의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엄마 옆으로 보내준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박 씨는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범행 동기는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은 1988년 초 그녀가 임신 3개월 만에 유산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차가운 핏덩어리가 된 자신의 아이를 보았을 때 박 씨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내 아이만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걸까? 하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잔인한 걸까?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음 임신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궁 상태가. 그 말은 박 씨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평생 계모로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지훈이가 복순이와 뒹굴며 세상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우리 숨바꼭질 하자.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이는 오늘 차가운 핏덩이가 되어 사라졌는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살아서 웃고 있는 걸까? 저 아이만 없다면 남편이 나만 바라볼 텐데. 저 아이만 없다면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텐데. 박 씨는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생각은 씨앗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지훈이를 안아주며 우리 지훈이 새엄마 힘드시니까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박 씨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아이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당신은 저 아이만 생각하는구나. 남편이 지훈이를 볼 때마다 전철을 떠올리는 것 같았고 지훈이의 존재 자체가 당신은 두 번째 여자일 뿐이라고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복순이를 끌어안고 복순아, 너한테선 진짜 엄마 냄새가 나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박 씨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밤새 간호하는데 나는 엄마가 아니란 말이지? 걔한테서 엄마 냄새가 난다고? 박 씨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지훈이를 사랑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자신의 죽은 아이가 엄마, 왜 날 버렸어? 지훈이만 키우려고? 라고 울부짖었고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유산 후 야위어버린 자신의 얼굴이 흉측하게 느껴졌고 행복하게 웃는 지훈이의 모습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녀에게 지훈이는 이제 가여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자신이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전처의 흔적이자 제거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하게, 치밀하게 아무도 의심할 수 없도록. 남편의 출장이 확정되었을 때 박 씨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훈이를 친엄마 곁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게 지훈이한테도 더 행복한 일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범행 당일 산소 앞에서 잠든 지훈이를 보며 박 씨는 마지막으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지훈이가 복순이에게 속삭이던 너한테선 진짜 엄마 냄새가 나는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하지만 넌 이해할 거야. 엄마한테 가고 싶었잖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9살 소년의 짧은 생애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엄마의 곁에서 비극적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차분하게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파란 책가방과 함께 차가운 흙 속에 묻는 과정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손을 크게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 지훈이의 옷과 가방에 묻었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10년, 20년 뒤에도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찾는다 쳐도 내가 범인인 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10년 뒤 DNA 감식 기술이 그녀의 완벽한 범죄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취조실에서 모든 것을 자백한 박 씨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이만 살았어도 지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이 제게서 아이를 빼앗아갔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9살 아이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몸으로 태어난 탓에 아빠, 저 여자가 지훈이를 해코지를 한 거예요. 라고 소리칠 수도 없었죠. 대신 녀석은 10년 동안 매일 아침 지훈이의 낡은 신발 앞에 앉아 울었고 매년 실종된 날이면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엄마의 묘소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주인을 그리워하는 강아지의 충성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긴 침묵 속에서 복순이는 매일 밤 지훈이가 잠든 산기슭을 꿈꾸며 아빠가 자신의 간절한 눈빛을 읽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녀석은 박 씨의 모진 학대 속에서도 죽지 않고 버텼습니다. 지훈이를 다시 햇빛 아래로 꺼내주겠다는 12년 전 친엄마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박 씨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으며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아빠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10년 동안 악마와 한 집에 살며 아들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아빠를 마지막까지 위로한 것은 역시 복순이였습니다. 지훈이를 찾아낸 그날 이후 복순이는 마치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듯 급격히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이제는 사료를 넘기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종일 지훈이의 방 앞을 지키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어느 눈이 소복이 내리던 밤 복순이는 아빠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핥아준 뒤 아빠의 무릎 위에 누워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는 차가워진 복순이의 몸을 끌어안고 밤새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복순아, 네가 말을 못해서 짖어서라도 알려주려고 우리 지훈이를 찾아주려고 그 긴 세월을 버텼구나. 네가 아빠보다 낫구나. 우리 지훈이를 끝까지 지킨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고맙구나, 복순아. 정말 고마워. 이제 그곳에서 지훈이랑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뛰어노르렴. 아빠는 지훈이가 잠든 엄마의 묘소 옆 양지 바른 곳에 복순이를 묻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88년의 비극이 10년 만에 어떻게 기적처럼 빛을 보게 되었는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친엄마가 남긴 지훈이를 지켜달라는 마지막 약속. 복순이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의 학대와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보다 짐승의 침묵이 더 진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성녀라고 칭송했던 새엄마의 미소 뒤에는 시커먼 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진실을 보는 눈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복순이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에만 허락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쯤 하늘나라의 문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그곳엔 12년 전 떠난 엄마와
10년 전 떠난 어린 지훈이가 복순이를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지훈이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오는 복순이를 안아주겠지요. 복순아, 엄마 약속 지키느라 고생했어. 나 찾아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같이 놀자. 이제 새 존재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현생에서 다하지 못한 행복한 산책을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복순이의 충성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